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홍남입니다. 선거 쉽지 않죠? 선거야 어렵죠. 네. 사실은. 네. 더군다나 또 어떤 약간의 어떤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후보랑 같이 붙는 바람에요. 그게 더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아무래도 1대1 구도가 간명하고 예. 보다 선거 전략도 좀 짜기가 쉬운 측면이 있죠. 예. 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 전략의 어떤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선거의 왕도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주민들 찾아뵙고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종종 방송 출연도 예. 해가면서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예. 이제 선거운동인 것 같고, 다만 부수적으로는 이른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예. 적어도 대응은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게 공방이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저는 공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 공격은 끝까지 안 하신다는 방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처음부터 예. 네거티브는 안 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예. 때문에, 다만 저에 대한 어떤 사실 왜곡과 곁들여진 공격이 들어올 때는 설명은 드려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자, 지금 현지에서요. 유권자들 만나면 느낌은 뭘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반응은?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예. 사실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워낙 큰 행사가 있어서 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었는데 예. 뭐 먼저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예. 하고 어떤 분은 사인도 해달라고 예.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그래요? 라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뭐 예. 저의 인기보다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그렇겠죠. 인기가 좋은 예. 거겠죠. 예. 네. 예. 유권자들이 주로 김 후보님한테 와서요. 하는 얘기의 어떤 핵심은 뭔가요? 뭐. 핵심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해달라. 예, 예. 그리고 당선돼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달라. 예. 뭐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가장 많죠. 예.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뭐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요. 예. 근데 저는 예. 전국적으로는 예. 유이동 후보가 그렇게 2등을 할 예.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오늘 여론조사는 아까 보셨겠지만요. 수치만 잠깐 봤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JTBC 여론조사고요. 아까 2부에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국 후보가 26%, 김용남 후보가 23%, 유이동 18%. 물론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조사야 뭐 등락이 있을 수 예. 있는 건데, 요거는 앞서 여러 차례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맥락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지금 그렇습니까? 예. 저를 포함한 3명의 후보의 지지도를 합치면 67%가 나오네요. 예. 그 나머지 황교안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는 몇 %가 나오는지 제가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다른 여론조사는 통상 여기 보면요.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가요. 11%, 11%.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67, 17 하면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예. 지지 후보 없음이나 뭐 모름 이 예. 응답이 대단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평택을이 워낙 격전지고 그렇죠. 언론에서도 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응답층이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층이 대략 10% 미만 예.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 예. 요 여론조사는 지금 16% 정도가 잡히겠네요. 예. 지금 5명의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이 예. 제가 뭐 대충 보니까 예. 84% 정도 나오는 거로 봐서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는 격전지답게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의 비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는데 네. 이거는 여타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그 다른 특성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이 덜 포집된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예. 네. 근데 김 후보님께 좀 반가울 만한 부분은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답 중에서 45%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조국 후보가 39%입니다.
이 부분은 좀 듣기 좋으시죠? 그게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아니 제가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적어도 80%의 지지를 받아야지. 그건 오히려 그건 듣기 좋은 왜냐하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아닌데요. 여쭤본 전혀. 건 어떤 예.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언론 네. 입장에서 보기 때 보수 후보들이 있고요. 네. 이 어떤 이 진영으로 같은 진영으로 묶이는 후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글쎄요, 뭐 네. 진영으로 그냥 보수 진보 크게 예. 나누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진보당도 들어있는 거고 예, 적어도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라면 그 당의 후보에 대한 예.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와야죠. 예. 그건 별로 좋은 소식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약간 뭐 짓궂게 좀 뭐 여쭤보면 김용남 후보께서는 다른 진영에서 일로 넘어오신 후보고 원래 또 이쪽 진영에 계신 조국 후보는 이쪽 진영에 있던 분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수치 아닐까 싶기도 아니 한데요. 근데 예. 조국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원인 적은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정- 진영 면에서. 예. 진영이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예. 개념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렇게 따지면 예.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을 예. 지지하시는 분도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원하고 같은 자격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대단히 정확하지 못한 말씀 같고 예. 민주당의 당원인 적이 하루도 없던 예. 분이 마치 민주당의 그 정식 공천을 받고 예. 물론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예.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제 후원회 계좌가 개설됐는데 예. 후원 회장은 정청래 당 대표가 예. 맡아 주셨어요. 예. 그러면 당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고 한 사람한테 민주당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스러우냐 안스러우냐 시비를 거는 거는 예. 전형적으로 우리 속담에 나오는 아니 남의 집 제사상에 왜 예.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선택했으면 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주면서 확인까지 예. 했으면 되는 거지. 약간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예. 자,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네. 단일화. 단일화요. 예, 입장. 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예. 뭐 예를 들어 김재현 후보도 있고요. 조국 후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거? 예. 저는 그 전부터 예. 대단히 정치 공학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직접 후보인 선거뿐만 아니라 예. 원래부터 원래부터요. 그래서 원래 지론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정당이라는 건 예. 사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그 정치를 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다른 내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달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각기 다른 정당에서 후보를 냈으면 예. 끝까지 완주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게 네. 맞겠죠. 네. 그런 면이 또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예. 의미에서도 옳은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데 이 지론은 이른바 보수 후보들한테 질 것 같은 상황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그런 상황이 예. 일단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지금은 높고 그렇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예. 내용대로라면 황교안 유이동 후보의 예.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뭐 꼭 그쪽이 단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뭐 지금은 전혀 그럴 위험이 없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후반부에 가서요. 여론조사가 뭐 예를 들어 저쪽 후보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위로 올라서고 이쪽이 단일화하면 안 되는 상황. 거기서도 이 배제되는 상황입니까? 혹시? 그런 이런 상황은 가능성은? 일단 안 만들어질 예.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저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예.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엔 6월 3일 선거일 날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은 일단 가정하기가 싫으시군요. 뭐 지금 현재로 보면. 예. 안 일어날 거요. 네, 그래요. 자, 김 의원님 모셨는데요. 이 좀 불편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국 신당에서 뜬 네거티브라고 말을 쓰면 규정하시는. 근데 어떤 국민이 보기에는요. 네. 정치인에게 과거에 어떤 행적, 행위, 말
이런 거에 대해 검증 또는 입장이 바뀌어서는 바뀐 것이고 아니면 그땐 적절하지 않았으면 않았고 이 국민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다. 뭐 이게 제 생각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몇 가지 어떤 김 후보님께 제기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언행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부분이나 사과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면 이미 뭐 수차례 방송 수차례도 아니고 사실은 수십 차례 방송을 거쳐서 제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7시 24분 50초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국 후보 측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시간하고 동일한 분량으로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가 됐던 아니면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뭐 입시 비리 그건 뭐 조국 후보도 역시 유죄 입시 비리 관련된 유죄를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시간 할애를 좀 해 주시죠. 조국 후보와 나오시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글쎄요, 이 자리에서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죠. 네. 그 어떤 그거에 대한 말씀하시고요. 네. 거기서 공격한 어떤 언행에 대한 부분, 네. 그 해명을 하시죠. 그럼 예. 근데 사실은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저는 이거는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할 만큼 중대한 참사다. 적어도 그게 힘들다면 행안부 장관 그때는 이상민 장관이었죠. 이상민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 앞선 부분 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말을 좀 비틀어서 만들어내던데. 그럼 만들어진 말입니까? 그럼요. 전체적인 풀 텍스트를 읽어보면 제가 드린 내용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이후에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는데 그 이동과 관련해서 경찰 병력이 너무 그쪽에 집중 투입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이태원에 많은 다중이 밀집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질서 유지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앞뒤 다 잘라내고 집회하고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거기 너무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를 그 전후로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는 뭐 조국 후보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조국 후보 측에서 이른바 검찰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제가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공격을 하시던데 저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제한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오늘 제가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방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조국 후보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보안 수사권을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뭐 검찰 편이다 뭐 온갖 공격을 다 하더니 저하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요?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의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윤리상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동영상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불과 몇 달 전에 하셨더만요. 조국 혁신당 주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의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김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국가 예산 세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월호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자. 거기 네.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절대로 예. 드린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가 3차례 가동됐습니다. 예. 1차, 2차, 3차. 지금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3차례에 걸쳐 운영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다 합치면 예. 거의 한 7, 8년 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참사 직후에 나왔던 수사 결과 예. 그때 세월호가 과적을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평형수를 많이 빼냈고 그게 급류에 취약해지면서 전복됐다는 그 수사 결과 플러스 그래도 국민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수사 결과 외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그때 들어간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장기간 동안 많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제가 기억에 특별히 남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특기 자체 행위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건 뭐 여전히 그 비판적인 그렇습니다. 마음가짐. 그 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자, 이제 조국 펀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보시죠. 조국 펀드 얘기를 예. 좀 예. 해보죠. 예. 광고 듣고 시작할까요? 광고가 지금 말입니다. 이게 광고 없이 가나요? 아니요. 이게 잘 됐네. 아니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뭐가요? 한 번 더 모실게요. 이제 시간이 제 방송 시간이? 한 코너 다 끝났어요. 똑같은 시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말씀 어떤 그때는 조국 펀드 말씀만 드리죠. 뭐 그때 그러면. 꼭 모실게요.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딱 15분이라서. 예. 그럼 다음에 진짜 꼭 모실게요. 예. 근데 조국 후보 측의 공세를 보면 새로운 또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지겠어요. 뭔가요? 내검 남내. 예.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예. 무조건 검증이래요. 근데 검증 한번 저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여기 조국, 정경심 두 분의 판결문 예. 뭐 거기서 좀 확대하면 그 조국 펀드에 앞장섰던 조범동 씨의 판결문 예. 3개만 놓고 진짜 검증하기 시작하면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기간 다 채우고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예. 겁니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 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